제가 아들의 신혼집에 갔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죠. 문을 열었더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혼집 안에는 며느리 가족까지 함께 살고 있었고, 출근도 안 하는 며느리, 결혼 자금 1억이라던 돈은 사실 1천만 원. 아들은 수백 번 위치 추적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필라테스 학원 자금 1억까지 빌려주었지만 반환은 거부. 결국 1년 별거 후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었지만 아들이 항소 기간을 놓쳐 법적 권리도 잃었습니다. 거짓과 배신,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진실과 충격적 결말이 궁금하다면 풀 영상에서 모든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3살 김정숙이에요. 손맛 하나로 평생을 버텨왔죠. 젊을 땐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남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가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숙 씨 반찬은 밥도둑이야.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하루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일만 하면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제 인생에서 유일한 자랑이자 위로는 단 한 명뿐인 아들,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뭐든 혼자 알아서 잘했어요. 공부도 성실하게, 친구도 착하게 사귀고, 말 한마디라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남편이 떠난 뒤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점심시간엔 시장에서 도시락을 팔고, 저녁엔 반품 채소라도 건져서 장을 봤어요. 민재 학비를 대려면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결국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전문직으로 일하며 월급도 안정적인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친척들 모임만 나가면 다들 제게 물었죠. 아이고, 김 사장 아들은 진짜 엄친아라더라. 그럴 때면 쑥스러워도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민재가 30이 넘자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언제 하려나? 좋은 사람 있나? 하지만 민재는 늘 웃으며 말했죠. 엄마, 아직은 일 좀 더 하고 싶어요.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저도 굳이 재촉하지 않았어요. 이 요즘 세상에 결혼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퇴근 후에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주 주말에 누굴 좀 데려올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 설마 여자친구? 그날 이후로 반찬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김치가 너무 시면 어떡하지? 잡채 간이 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서영.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말할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이더군요. 첫인상은 참 단아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도 또박또박하고 예의가 바르더군요. 민재가 말했죠. 엄마, 서영이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졸업 후엔 대기업에서 근무했는데 요즘은 잠깐 쉬면서 알바를 하고 있대요. 저는 그때 대기업이란 말에서 이미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영이는 이어서 말했어요. 요즘 회사 다니며 지쳐서 잠깐 쉬고 있어요. 그래도 알바로 월 300만 원 이상은 벌어요. 꾸준히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마련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내심 감탄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 중에 그 정도로 성실한 애가 어딨어. 참 대단하네. 그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어요. 서영이는 제 음식이 맛있다며 어머님이 하신 깨시볶음 진짜 밥도둑이에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어른 앞에서 예의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아이, 참 보기 드물잖아요. 식사 후에 서영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됐어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야. 라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끝내 부엌에 서서 조용히 그릇을 닦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짝으로 이뤄내면 좋겠다. 며칠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서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인생의 짝을 찾았구나. 그날 밤, 오랫동안 쓰지 않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민재가 장가 간대요. 그동안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렇게 눈물이 핑 돌았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진행됐어요. 요즘은 예식장보다 작은 하우스 웨딩이 유행이라며 아이들이 직접 준비했어요. 저는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게 내 바람이야. 민재는 신혼집을 회사 근처에 얻었고 둘 다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반찬을 해다 주곤 했죠. 언제 봐도 단정한 며느리, 꼼꼼한 살림, 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녀가 말한 학력도, 직장도, 돈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저 저는 그날의 그 미소만 기억했어요. 식탁 위에 올려놓은 김치찌개를 보며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서 그녀의 모든 말을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녀의 눈빛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지도 모르죠. 너무 완벽하게 예의 바르고 너무 계산된 미소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또 냄비를 꺼내 들었죠. 멸치볶음, 오징어 채무침, 소고기 장조림, 민재가 좋아하는 반찬 3가지였습니다. 신혼집에 반찬 좀 갖다 주자. 그 마음 하나였어요. 요즘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죠. 퇴근길 반찬통을 가방에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얘들 퇴근 전에 얼른 놓고 와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도 없었어요. 그저 젊은 부부의 평범한 일상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문 안쪽에서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탁자 부딪히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자 목소리 몇 개가 섞여 있더군요. 어머, 뭐야 이 소리.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민재는 아직 퇴근할 시간도 아닌데 집 안에서 여러 명의 소리가 들리니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귀를 문틈에 대보았죠. 누군가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혹시 손님이 왔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 순간 기이할 정도로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쉿 하고 신호를 준 것처럼요. 조금 불안해진 저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이번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문틈으로 며느리 서영이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놀란 기색이라기보다 뭔가 들킨 사람의 얼굴 같았달까. 어머, 집에 있었네. 일찍 퇴근했어?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어색하게 웃더군요. 아, 네. 오늘은 일찍 들어왔어요. 문을 완전히 열자 안쪽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직지 않은 신발들이 복도에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피자 박스, 와인잔, 과자 부스러기, 그리고 소파에는 두 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서영이 부모님, 그리고 대학생 동생이었어요. 어머님, 놀라셨죠? 부모님이 잠깐 오셨어요. 서영이는 급히 말을 꺼냈지만 그 목소리엔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고, 처음 뵙네요. 인사드려요. 제가 민재 어머니예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사돈 부부는 상냥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잠깐 들른 거치고는 너무 편하게 앉아 있네.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빨래가 반쯤 널려 있었고 주방엔 사용하던 그릇이 가득했어요. 그 집의 공기가 손님이 잠시 온 집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오늘 부모님이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서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요즘은 자주 오세요. 그리고 덧붙였죠. 사실 제 동생이 학교 다니느라 서울에 자취방을 얻었었는데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잠깐 이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같이 산다고? 여긴 신혼집이잖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뭔가 뜨겁게 올라왔어요. 민재가 알기나 할까? 아니면 서영이가 몰래 그렇게 한 걸까? 그녀는 재빨리 말을 덧붙였어요. 민재 오빠도 알고 있어요. 동생이 잠깐만 있기로 한 거니까요. 며칠 안 있으면 나갈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그럼 지금은 같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날 저는 반찬을 테이블 위에 놓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난 갈게. 민재 오면 잘 전해줘. 서영이는 끝까지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미소가 사라졌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친정이라도 신혼집에 가족이 같이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형편 어려운 집도 많지. 며칠만 도와주는 걸 수도 있지.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생긴 건 며칠 후 민재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요즘 서영이 동생도 같이 지낸다며? 민재는 잠시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아, 들으셨구나. 잠깐만 있을 거예요. 학교 기숙사 들어가기 전까지요. 그 말투가 어딘가 망설임이 있었어요. 확신보다는 그냥 넘어가자는 느낌. 저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혼자 앉아 장부를 정리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재는 늘 혼자서 뭐든 잘 판단하는 아인데 이번엔 왜 이렇게 쉽게 휘둘리지? 처음엔 단순히 며느리의 가족 문제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가 집안일에 손을 잘 대는 것도 말투가 지나치게 단정한 것도 이상하게 꾸며진 듯한 인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처럼요. 어느 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 앨범을 넘기다 결혼식 사진을 보았습니다. 서영이의 웃는 얼굴, 정갈한 드레스, 두 손을 꼭 잡은 민재의 모습. 그때 느꼈어요. 아, 저 미소가 조금은 낯설었다. 왜 그땐 몰랐을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보다 계산된 빛이 스며 있었던 걸. 그날의 그 집, 그 조용해진 초인종 소리, 그리고 얼어붙은 며느리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을
괜한 걱정이라며 밀어냈죠.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반찬 가게 문을 닫은 채 집 안에서 멍하니 지냈습니다. 뭔가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며느리의 표정, 조용해진 초인종 소리,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낯선 공기.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건가? 스스로를 달래도 마음 한쪽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불쑥 들렀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바로 들어와선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서영이랑 무슨 일 있어? 조심스레 묻자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서영이가 일을 그만뒀대. 그만뒀다고? 응. 오늘 출근 안 했다고 하더라. 이유는 묻지 말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는 결혼 전부터 늘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서울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다 그만두었어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면서 돈 모을 거예요. 그녀가 처음 제게 인사 오던 날 했던 말들이 귀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출근 안 했다. 그만뒀다. 민재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요. 뭐라고 하던 그냥 일 그만두고 싶대. 이제부터는 내가 생활비 다 내래.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생활비를 다 준다고? 응. 자기는 이제 집안일 하면서 필라테스 배우고 싶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입술이 굳어졌어요. 필라테스. 그것도 배우는데 돈이 드는데 그녀가 일해서 번 돈을 가정에 보태던 시절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월급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날 밤 민재가 간 뒤 저는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자꾸만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어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그 말이 그렇게 거짓말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만둘 수도 있지.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겠지.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달래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조여왔어요. 왜인지 모르게 이건 단순한 퇴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반찬을 들고 또 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미리 전화를 했죠. 서영아, 반찬 좀 만들어서 갈게. 아, 네, 어머님. 지금 좀 집이 어수선해서요. 그 말투가 묘하게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일부러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들렀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가 문을 열었죠.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는 질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에요? 반찬 좀 놔주러 왔지. 이제 일 안 하니까 시간 많겠네.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 네, 이제 좀 쉬려고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집 안은 어수선했어요. 소파 위에는 쇼핑봉투 몇 개가 있었고 식탁에는 카드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그것들을 치웠죠. 어머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미소만 지으며 말했죠. 그래, 쉬는 것도 필요하지. 하지만 민재 혼자 버는 돈으로 괜찮겠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재 오빠가 벌잖아요. 저희 둘이 쓰기엔 충분해요. 그 말투에는 감사의 기색이 1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남편이 버는 건 내 몫이라는 확신. 그때 처음으로
서영이가 어른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론 다정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 냉기가 느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민재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의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로요. 그게 시어머니의 간섭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불안했어요. 어딘가 이상한 게 분명했거든요. 며칠 후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죠. 엄마, 나 이번 달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서영이가 이것저것 샀더라. 운동복, 신발, 마사지 기기, 필라테스 등록비도 냈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야, 지금은 한 푼이 아쉬운 시기 아니니? 알아. 그런데 뭐라 하면 삐져서 며칠씩 말도 안 해. 민재의 목소리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더군요. 주름 사이로 냄비 열기에 그을린 손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민재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결심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래, 더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이른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살아야지. 또 해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남은 반찬 냄새조차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기도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지? 속으로 되뇌며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하며 장난을 치던 민재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힘들어.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큰하고 몸속에서 이상하게 냉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뭐가 왜 그래? 조심스럽게 묻자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내 위치를 계속 추적했어요. 수백 번이나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느슨하게 풀린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위치 추적했다고? 응, 몰래 설치된 앱이었어요. 처음엔 한두 번 정도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수백 번이나 찍혀 있었어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랬대? 그냥 당신이 잘 나가니까 불안해서. 그 말투 차갑지만 진지했어요. 민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민재의 말을 되새기며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백 번이라니.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나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였죠. 믿었던 아내, 믿었던 사람에게서 숨겨진 감시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왜 이렇게 확인하지 싶었는데 한두 번 지나면서 점점 습관처럼 반복했어요. 이젠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확인하는 거죠. 그때 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마치 우리 가정의 균열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처음엔 작은 불안이었는데 지금은 집 전체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재의 삶 속에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장 깊게 배신당한 느낌을 줬죠. 민재는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아, 처음부터 계획된 걸까? 민재를 속이려고 한 걸까? 필라테스 학원 이야기, 결혼 자금 이야기, 학력까지 모두 허풍이었던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속이 쓰라리고 머리가 띵해왔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저와 함께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깜박이고 있었고 우리 둘 다 말없이 앉아 있었죠. 엄마,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혼자서 판단해야 하나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깊게 찌르더군요. 혼자서 판단, 우리 가정의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더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단순히 걱정하거나 관망하는 것으로는 이 결혼과 민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재와 서영이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죠. 그건 더 이상 참견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의 작은 흔들림, 조용한 거짓말의 조각들을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점점 지쳐갔고 서영이는 점점 더 계산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 불안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민재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서영이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도 어딘가 늘 찜찜하고 미심쩍은 구석이 남아 있었죠. 결국 저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소문과 의심만으로 머릿속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아침, 저는 오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전부터 인연이 있는 대학 관련 일을 오래 해온 친구였죠. 민재가 결혼한 서영이 대학, 혹시 확인 좀 해줄래?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 친구는 잠시 책상 위를 뒤적이며 기록을 뒤지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경제학과요? 이상하네요. 그 대학엔 경제학과 자체가 없는데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전 서영이는 얼마나 당당하게 말했습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대기업 다녔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의 반찬 냄새조차 머릿속 혼란을 가리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정보가 사실은 정확히 뒤집혔다는 것. 그날 밤 민재에게 사실대로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재야 확인해봤어. 서영이가 말한 대학 경제학과가 없대. 민재는 잠시 말이 없더니 눈에 피로와 혼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어. 대학 시절 이야기도, 결혼자금 얘기도, 결혼자금 이야기도 다시 꺼냈습니다. 서영이가 결혼자금 1억 모았다고 했지? 근데 지금 확인해보니 실제로 준 건 1천만 원뿐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억 모두 허풍이었구나. 그녀가 결혼 전부터 내세운 성실하고 똑똑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민재는 힘없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모든 게 계산된 걸까? 나 속았던 거야. 그 말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조명을 끄고 앉아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날 서영이의 환한 미소, 민재와 손을 맞잡고 서 있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라는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다졌습니다.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민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가 감춘 진실의 고리를 하나하나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결혼 자금, 학력, 직업,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기록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민재와 서영이의 말, 행동, 날짜, 시간, 하나하나 메모하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 후 민재는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돈 문제까지 터졌어. 서영이가 필라테스 학원 준비한다고 나한테 1억 정도 빌렸대. 저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재야, 1억. 결혼 자금도 1천만 원뿐이었는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처음엔 내 적금으로 할게라더니 결국 나한테 빌렸어. 핑계는 계속 바뀌었지. 그 말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제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계획된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 그림자를 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신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균열이 드러났구나. 그날의 충격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눈물이 날 법도 했지만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거짓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중간 전환점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영이의 학력, 결혼 자금, 직업, 모든 설정이 거짓임이 확인된 순간 저는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 거짓의 고리를 끊는 밤이 시작됐다. 그날 집 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 얼굴이 어둡게 빛났죠. 엄마, 또 문제가 터졌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그 순간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가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겠다며 나한테 1억 원을 빌렸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손에 쥔 장바구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한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고개를 떨군 채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그냥 필라테스 등록비 정도라더니 결국 1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엎으면 돈이 2배로 든대요.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신뢰는 끝났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서영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민재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엔 미묘한 거짓말, 조금씩 숨기던 작은 허풍이었지만 이제는 금액과 권력까지 완전히 통제하려 했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엎으면 돈이 2배로 든다니까.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버티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요. 민재야, 이제 그만하자. 더는 속지 말자. 이혼이 답일지도 몰라. 그 순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과 상처가 얼굴에 가득했지만 눈빛 속에 처음으로 결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 유리를 스치며 우리 집안의 균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겠다고요. 며칠 후 민재와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돈 문제, 신뢰 문제, 결혼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구나. 그 순간 민재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쩌면 우리가 끝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끝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다시 집에 돌아와 거실 조명을 켰습니다. 빈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서영이의 계획, 모든 금액, 행동, 허풍, 거짓,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자. 그 순간 마음속 공포와 분노가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주도권이 제 손에 돌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찰자, 기록자, 그리고 필요한 순간 개입할 준비가 된 사람. 그날 이후 집 안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가득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준비가 된 공기였죠. 그날 민재와 저는 처음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키겠다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그날 돈의 덫 속에서 우리 가정의 마지막 방어선이 형성되었습니다. 믿음, 신뢰, 돈, 감정,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창밖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채우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마치 모든 것을 비추려는 듯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잔잔함과 달리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1년 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집안은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종이 한 장, 법원의 판결문뿐이었습니다. 민재와 서영이는 1년간 별거를 했고 그 끝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참 씁쓸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55점, 민재가 빌려준 1억, 서영이의 필라테스 창업 자금은 회수 불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아들은 항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법원에서 문자를 받았음에도 업무와 일상에 치여 확인하지 못한 탓이었죠. 변호사가 문자를 보내고 항소하실 건지 확인 바랍니다. 라고 했지만 민재는 확인을 놓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그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재산 목록, 금액, 항소 불가,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재가 제 옆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끝났네요. 서영이가 다 가져간 거죠. 그 순간 저는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빛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나 분노가 남는다고 해서 무엇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민재와 저는 함께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행복하게 웃던 두 사람,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야, 그동안 힘들었지만 우린 잘 견뎠어. 민재는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영이의 물건은 이미 정리되었고 민재와 저는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이건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받아들이자.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복수도 원망도 아닌 이해와 수용만 남았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힘이다. 며칠 후 민재와 저는 조용히 집을 둘러보며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진실을 마주하면서도 마음을 다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속았고 배신당했고 돈과 신뢰가 무너졌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남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감동과 회수는 누군가를 복수하는 순간이 아니라 함께 남은 진심과 이해 속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창밖에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거실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밝혀졌지만 이미 늦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은 잔잔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끝났다는 사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아내의 거짓, 결혼 자금의 허상, 필라테스 학원 자금, 빚, 상처,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남아 있었죠. 민재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때 젊고 당찬 아들은 그동안 속고 상처받으며 눈빛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깨달음도 얻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배운 교훈이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완벽했던 삶도, 신뢰도, 사랑도, 진실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뒤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무너진 자리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민재와 저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버리고 남은 서류와 기록만을 정리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조용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그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와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것은 잿더미 위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잿더미 위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인생은 냉정하지만 그만큼 따뜻하다. 손끝에 닿는 펜촉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지난 일들을 차분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었지만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서로를 지키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순간 거실 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분노도 상처도 좌절도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마음과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세탁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다리미질을 하고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진심과 성실,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만은 언제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하루,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 다리미질하는 소리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참 냉정하지만 그만큼 따뜻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잿더미 속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상처와 배신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것은 단 하나, 배운 교훈과 진심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